웰컴 백 투 마이 채널.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19,000불 밑에 18,787달러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최저 17,000 정도에서 25,0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히 하락하진 않겠지만 급히 상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6대4 포트폴리오 미국 주식과 본드 국채를 섞어놓은 토탈 리콜을 보면은 1928년부터 2022년까지 100년도에 가까운 도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19.3인데 이 정도로 갔었을 때는 두 번뿐이 없죠. 대공황 이후 2년 뒤 1931년도에 27.3% 하락과 1937년에 20.7% 하락.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하지만 기작에 불과한 걸 보면은 1931년 대공황 뒤 2년 27.3%를 능가할 숫자가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공황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면은 1933년에 30%, 1935년에 29.8% 수익률을 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자, 이거는 S&P 500 미국 주식과 10년 국채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9월 한국의 위치는 어딘가? 유럽 연합과 비교해 보면 달러 대비 하락이 이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더 안 좋은 나라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화가 거의 적은 나라도 많습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클라켄의 차기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등록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클라켄에서 왼쪽에 있는 제시 파월이 CEO에서 물러나고 이사회 의장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차기 CEO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브 리플리가 될 것을 로이터 보고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브 리플리가 SEC에 등록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지난주 1, 2주 전에 미국 의회에서 약 10,000개의 암호화폐 토큰 중에 상당한 부분이 증권이며 증권법의 거래를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증언을 했죠. 암호화폐 회사가 SEC의 토큰으로 등록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자, 여기서 당부지만 반강제적인 거가 될 수도 있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 거래소 클라켄의 데이브 리플리는 아직 CEO가 되진 않았습니다. 클라켄이 SEC의 시장 중개자로 등록하거나 규제 기관이 증권으로 간주한 토큰을 상장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강제적으로 상장 폐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7월에 SEC는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규제 당국 SEC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여러 코인 중에 9개의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개를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데 리플리는 크라켄이 해당 토큰들을 상장 폐지할 계획이 없으며 게리 겐슬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SEC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단하죠. 그러나 리플리는 클라켄이 언젠가는 유가증권인 암호화폐 자산을 처리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신중히 언급을 했습니다. 증권으로 상장되길 바라는 토큰은 없고 흥미롭지만 앞으로 증권이 되는 새로운 토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우 잠재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SEC 의중에 관심이 있을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SEC가 증권으로 구분하는 코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제시 파월 뒤를 이을 예정인 리플리는 자신의 목표가 전임자의 목표를 크게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즉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시킬 것이다. 계속해서 바이낸스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장시킬 것이다. 이런 뜻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사리 CEO 라이언 셀스키와의 대화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더리움에 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최근 성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SEC의 최근 입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최근 성명은 SEC의 전 기업 재무이사인 빌 힌맨이 2017년 연설에서 말한 것과 대조된다고 말하면서 갈링하우스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소유하고 있고 XRP를 소유하고 있다고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산과 일부 다른 자산들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SEC 재무이사인 빌 힌맨이 공개적으로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했지만 탈중앙화 프레임워크 때문에 비증권으로 전환했다라는 연설을 했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그 당시 이 소식을 듣고 리플에 내부적으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메일을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XRP는 분산된 오픈소스 디지털 자산으로 리플은 네트워크 검증인 아주 적은 비율만 통제하기 때문에 같은 탈중앙화 프레임워크로 비증권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면서 법은 실제로 힌맨이 말한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SEC는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면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최근 수사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승자와 패자를 SEC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XRP가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 기관인 SEC가 승자와 패자를 선택했는지 갈링하우스는 메사리 CEO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며 자본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정부가 전 세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글래스노드 최신 뉴스레터를 분석해보면 젠 하퍼와 얀 올맨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페드의 또 다른 금리 인상 75 베이스 포인트 이번까지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강렬한 압박이 받았다. 이로 인해서 2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 연준의 매파적 입장은 암호화폐 분야의 근본적인 발전을 가리고 있고 비트코인의 약세 모멘텀과 함께 위험을 증가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과 규제 전선 모두 암호화폐의 역풍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는 FOMC를 기준으로 만든 도표인데 옵션과 퓨처 그리고 스팟, 우리가 거래하는 것을 스팟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물과 옵션 거래가 있는데 일단은 스팟 거래가 보면은 스팟 거래는 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연준의 매파적 입장으로 비트코인의 약세 모멘텀과 함께 위험에 증가된다고 말했는데 글라스노드는 불리한 매크로 배경 외에도 약세 추세 속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증가된다면 이거는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하락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량이 하락 추세를 뒷받침할 때마다 가까운 미래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어 되돌리기 위해서 상당한 매수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거래자와 투기적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물 현물 거래량 비율이 1보다 훨씬 낮고 지난 6월 이후 50 베이스 포인트 깜짝 금리 인상 이후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추측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약세 환경 내에서 광범위한 거래를 계속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75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한 이후 비트코인은 17,000에서 25,000 사이의 거래 범위를 일단은 계속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상승하기는 힘드나 하락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000불을 두고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는 이런 거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